어이 우야어 우야어 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와 나붐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붐오행이란 우리가 이제 선천수와 후천수가 있다고 했죠. 예, 선천수는 우리가 이제 생수라고 하고, 즉 생겨난 수를 말해서 1, 2, 3, 4, 5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수를 우리가 성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6, 7, 8, 9,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이 크면 5의 배수로 말하자면 16, 27, 38, 49, 50이 됩니다. 그 각각의 이제 1, 2, 3, 4, 5가 지니고 있는 이제 오행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1, 수, 화, 목, 금, 토, 이렇게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붐이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원, 신미 쭉 나가는 것들을 두 개씩 묶어서 선천수와 후천수의 그 배합으로 이제 오행을 정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고유에 지니고 있는 오행과 다른, 말하자면 이제 선천수와 후천수를 배합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자신의 오행과는 전혀 다른 그 오행이 이제 생기게 되죠. 예, 그것이 좀 우리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말하자면 이제 생수와 성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선천수와 후천수의 관계에서. 뭐 이것은 뭐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 있는 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냥 육식갑자를 나붐으로 엮어놓은 그 자체로만 이제 한번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갑자, 을축, 해중금이라고 했습니다. 해중금이란 바다에 묻혀있는 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갑자, 을축 하게 되면 금의 오행이 있나요? 물론 축 속에 지장간석에 약간의 이제 그 금이 약간의 그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보면 갑은 목이고 자는 수고 을은 목이고 축은 토지요. 그 전혀 말하자면 자신과 그 아주 그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금을 바닷속에 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천수와 후천수를 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외워서 이제 두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머릿속에 또 담아 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잘 풀어 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인 정묘는 노중화라고 했습니다. 노중화. 말하자면 이제 화로불이다, 화로의 불이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일상에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화로불 있죠. 불 피워서 이제 숯불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진기사는 대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림목이란 나무가 다 컸다, 이런 얘기죠. 건축용 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란 나무를 얘기하죠. 여기서도 이제 오행이 목,
이 대림목이라고 하는데, 무는 토고, 짓는 토, 기토, 사는 화입니다. 여기는 토와 말하자면 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이 말하자면 이제 그 선천수와 후천수의 배합을 해놓으니까 뭐예요? 오행이 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참 알고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요 쭉 그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들어가서 풀어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속에는. 그 다음에는 경호신미는 노방토라고 했습니다. 노방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미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경은 금, 오는 화, 신은 금, 그런 이제 미토가 있으니까 이제 노방토란 말은 경작지의 흙, 노방의 흙,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 짓는 농토를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우리가 뭐 흔히 농사 짓는 노방, 길 옆에 있는 그것을 노방이라 그러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농사 짓는 흙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신계유는 건봉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건봉금이란 칼끝이 봉우리처럼 형상화된 쇠, 예리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이제 참 그 수술용 칼이나 말하자면 그 침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칼끝이 아주 예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임신과 계유는 이제 건봉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갑술을해는 산두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행이 이제 산두화로 정해져 있는데, 갑목, 술토, 을목, 해수. 이게 전혀 이 화의 기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두화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농사를 경작하기 위해서 산에다 이제 불을 놓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워서 밭을 일구지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전을 일구는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 정축은 가나수. 이게 말하자면 이제 낙순물입니다. 낙순물. 가나수는 이제 말하자면 지붕에 떨어져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작은 골짜기에서 솟는 샘물로도 또 보죠. 그래서 병자 정축은 가나수라고 한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기묘는 성두토. 이제 이 성두토라는 말은 성머리에 올리는 흙이다. 즉, 성벽 쌓는 흙이다. 이런 얘기죠. 즉 말하자면 군사시설이나 나라에서 공무로 사용하여 하기 위해서 쓰이는 흙으로 보면 되겠죠. 성두토는. 말하자면 성머리에 말하자면 올리는 흙이다. 이 말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성벽 쌓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뤄놓은 그 물건들이나 또 이제 뭐 공무에 쓰이는 흙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뭐 이제 길을 낸다 할 때 뭐 산을 뚫고 또 파고 막 이럴 때에 고속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쓰는 것도 지금으로 말하면 다 성두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진신사는 백납금이라 그랬습니다. 백납이란 우리가 이제 쇠가 녹이 나면은 하얀 부스러기가 산화돼서 떨어지죠. 그게 백납입니다. 백납이. 그러니까 산화된 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좀 특수한 상황인데, 우리가 볼 때 컴퓨터에 쓰이는 용품이나 아니면 또 이 특수 도료, 말하자면 항공기에 칠하는 페인트라든가
말하자면 이제 방수를 위해서 쓰는 도료라든가 특수한 도료의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백낙금이. 경진신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모개미는 양유모. 이모개미는 양유모. 여기도 임하면 수지요. 오하면 화지요. 개는 수지요. 미는 토지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목의 오행을 달고 양유목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이제 부드러운 나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버드나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부드러운 나무, 그런 게 우리 또 이제 사람이나 우리 생활을 하는데 보면 학교로 말하면 유치원생들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생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어린 부드러운 나무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갑신의류는 천중수라고 있습니다. 천중수란 말은 샘초자에서 즉 샘솟는 물이죠. 샘솟는 물. 요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전당포라든가 알선업, 뭐 결혼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뭔가 새로운 것들 이제 퐁퐁퐁퐁 솟아내는 그런 이제 어떤 약속이 있는 걸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병술 정해는 옥상토. 이 옥상토란 말은 이제 지붕 위에 이제 올려지는 흙들, 집 질 때 이제 쓰는 옥상에 올려지는 흙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건축 자재용이나 우리가 또 건계, 또 을류, 뭐 이런 아니면 또 목수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나무 석가래 이런 것들 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다 이제 흙을 넣으니까 이제 집 짓는 데는 상목 위로 올라가는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병력 무자기축은 병력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무는 토에 속하고 자는 수에 속하고 기는 토에 속하고 축은 토에 속하는데 뭐 전혀 씨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행이 화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이 병력이라고 하는 건 벼락이니 벼락. 우리가 이제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벼락 대신이나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무자기축생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병력화에 또 들어가는 것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 모양이나 감성을 줬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직업도 이제 요거 있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좀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인신묘는 송백목, 송백목. 송백이란 말은 소나무와 잣나무를 말하는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왜 또 이 나무 중에서 또 분리가 돼가지고 송백이라고 하느냐? 말하자면 소나무나 잣나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약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무의 품격에서는 가장 좀 고귀하고 귀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좀 쳐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직업군으로서는 이제 한의사, 그 다음에 이제 알곡 장사, 말하자면 쌀 장사, 뭐 이런 이제 곡식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업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진개사는 장유수라고 했습니다. 이제 장유수란 말은 도도히 흘러가는 장강의 물을 뜻하는데, 바닷물이라든가, 큰 호수의 물이라든가 이런 물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군으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 또 거강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죠. 오늘은 이제 여기 지금 장유수까지 했으면 이제 딱 절반 했는데,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이제 이 나보명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그 로마에 망한 거, 로마가 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망했느냐? 자연재해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제 게르만족과 로마군들이 이제 서로 강 건너에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강이 얼어버리니까 뭐 어때요? 뭐 거기가 뭐 그냥 게르만족들은 그냥 막 그냥 수적 우세로 갖다 그냥 뭘 들어오는 거죠. 막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로마군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말하자면 이제 406년에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죠. 말하자면 406년 12월 달에 참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이 얼어버리니까 이제 게르만족들이 막 이제 식구들을 몰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410년에 이제 망합니다. 410년에 이제 게르만족들에게 나라를 내주는 꼴이 되죠. 뭐 역사가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강한 군대를 자랑을 해도 모든 건 때의 일이다. 때에 하늘에서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하늘에서 다리를 놔주든, 말하자면 하늘에서 말하자면 강 건너까지 갈 수 있도록 다리 놔준 거 아니에요? 겨울에 땅도 얼고 물도 얼게 해서 강을 갖다 꽁꽁 얼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조화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참 큰 소리 치고 살아도,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늘의 힘, 자연재해는 이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번 시간에 해드렸고, 그래 이제 상길이 어머니가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준비물을 가지고 상길이하고 같이 왔어요. 상길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결혼한 남자입니다. 30 넘은.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공부를가 좀 어떠냐, 좀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째라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뭐 한두 번 같으면 모르지만 벌써 그냥 한 5년 이상을 갖다 그냥 공무원 시험 하나 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고 있으니, 너는 너대로 속 타겠지만 너를 바라보는 부모도 역시 속 탄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 부탁을 했죠.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예. 오늘 하루에 1점만 10만 공부해라. 1점 10만. 그렇게 해서 나하고 이유가 어떻든 무조건 하루에 1점씩만 공부를 해라. 1점 높이는 정도만. 많이 하지 말아라. 단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내가 이제 왜 이제 말하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하게 되느냐. 이 강박관념에 때로는 좀 무관심해야 될 일들을 생활하면서 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건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오로지 내가 뭐 공부만 해냈다는,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건 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위에 있는 여건에 이런 것들에 때로는 무관심해야 되는데, 거의 이런 일 저런 일에 관심을 보이다 보면 공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매일 1점짜리 공부만 하고, 때로는 이 주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야 된다. 무관심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막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뭐 신경 쓰고 그러면 공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1점짜리만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제 1점짜리 공부라는 것이 이제 내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국가의 시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커트라인이 60점이면 뭐 이제 거기가 이제 당락선이 이제 결정이 되는 점수가 60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점수가 58점, 59점이랍니다. 그냥 거기에 말하자면 이 어느 60점의 커트라인이 있다면 뭐 위아래에서 말한 58, 59, 60, 61, 62 여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냥 떨어지고 붙고의 차이가 1점에 매여 있다는 거죠. 1점. 예, 1점. 뭐 60점 커트라인에 60점만 되면은 뭐 어느 자격증 시험이든 국가 공무원 무슨 시험이든 참 말하자면 이제 합격하는 건데, 내가 뭐 특별하게 뭐 나는 90점에 그냥 요번 시험 합격했어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자랑하는 놈이 바보지. 60점짜리 공부만 하면 될 걸 뭐하라고 90점짜리 공부를 해요? 네. 그것도 그 자랑하는 사람 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입학이라든가 뭐 어느 채용 시험에 참 고득점자들 뭐 상위 1등, 2등 있다 뭐 이런 예는 들었습니다만은 공무원 시험 60점이면 다 합격시켜주는데 뭐 특별하게 공부해가지고 뭐 그 사람 뭐 진급이 뭐 두 번, 세 번 빨라지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내가 이제 상길이한테 1점짜리 공부를 하고 주위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해야 된다. 너무나 나서지 말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름일입니다. 여름일. 그리고 이제 가을이 들어 겨울이 들어갈 때쯤 쌀쌀해지는데 상길이 어머니 전화가세요. 우리 상길이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 아주머니가 말하자면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어머니는 할머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름이나 하나 좀 이쁘게 지어 달라고 그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넘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뵌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상길이 여동생 순놈이잖아요. 순놈. 순놈인데 말하자면 겨울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울 때 방송국 시험에 참 어떻게 또 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참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듣기 또 참 저한테 전화가 또 해주셨어요. 근데 상길이만 되면 되는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를 넘겼죠. 그 해를 넘기고 이제 그때가 2월 달에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정이 있는데 구정을 며칠 지나고 이틀인가 지나서 또 기쁜 소식이 또 왔어요. 네, 자기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내서 50명을 뽑는데 한 5천 명이 왔답니다. 5천 명. 그런데 상길이가 거기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대 1의 비율인데 합격했으니 본인들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좌우지간 합격했으니까 제가 하여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가서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 때가 넘어오시라 그랬더니 이제 이제 일요일 날 집에서 이제 왔는데 애기가 100일이 넘었죠. 100일이 넘어. 근데 얼마나 참 이쁜지. 아이들은 다 누구나 다 이쁩니다. 뭐 우리 상길이 딸만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내가 책 쓰는 원고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뭉개놔 버렸어요. 참. 그래도 어떻게 참 애들이 그렇게 하니 그런 어떤 모습도 참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여간
사람들은 안 해도 될 걱정, 또 해야 될 걱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준비하는 자는 때에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드리고 이 자연의 이치, 마다음에 이제 암수육작법에 대한 오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때때에 이거야. 때때에 이거야.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워서 담아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써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도래되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상길이도 내가 물어봤죠. 그래, 공부하면서 좀 어떻게 이제 좀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예, 스님이 작년 여름에 왔을 때 1점짜리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자기는 정말 하루에 5점, 10점씩 올려야 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었는데, 느긋하게 그냥 그 황소 걸음 걷듯이 터벅터벅 걷듯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예, 그러면서 참, 어떻게 스님은 1점짜리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 하셨는가? 참, 자기한테는 무척 고마운 말이라 그러면서, 그날 참 자기 딸 데리고, 애기 데리고 와서, 참, 어지럽히고 그러고 갔지만은, 참, 돌려 보내놓고서도 좀 내가 속이 좀 흐뭇했습니다. 애들이요, 짓궂게 막 그냥 원고를 갖다 이렇게 해놓고, 흐쳐놓고도 웃어요? 하고요. 예, 천사가 따로 없죠. 시간상 또 다음 시간을 이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